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제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금융주,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네. 일단 그 시장의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별로 없었던 상태였었고요. 역시 이제 지금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책 이벤트입니다. 아직까지 대주주의 기준에 있어서 10억이냐, 50억이냐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시중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의미는 그래도 50억으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이런 정책적인 이벤트들이 남아 있었고 그 이벤트에 따라서 오늘 지주사와 금융주가 반등세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 일단 지주사하고 금융주만 올랐습니다만 네. 이런 이벤트들이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반등장의 기폭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내일이면 벌써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내일 시장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보다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해주셨네요. 일단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국내 증시가 2,300에서 3,200선까지 올라왔을 때 이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졌던 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바로 정부 정책이죠. 많이 빠졌었고 그에 따른 완만한 반등이 진행이 되다가 새로운 정부의 주주하는 정책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받침이 되면서 3,200선까지 강력하게 올라왔고 3,200선까지 오른 상태에서 시장에 주춤해졌던 것은 정부 정책이 후퇴하는 게 아닌가. 대주주의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든다. 이런 정책 후퇴 조짐들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실망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출렁거렸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경제를 보고 지금 시장이 움직일 만한 장세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좋은 상태는 아니고 또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관세 전체까지 연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GDP 성장률이라든가 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을 보게 되면 결국에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정부 정책이 바로 지금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소한 금리가 공격적으로 인하되지는 않더라도 25p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하반 경기에 나올 수 있겠고요. 금통에서 오늘도 우리가 금리가 동결됐습니다만 앞으로만 2, 3개월 안에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도 국내 증시에는 일단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런 것보다도 역시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이제 준비가 될 건데 바로 3차 상법 개정을 중심으로 해서 주주 환원 정책 중에 바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런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는 신경 쓸 거 없겠고 우리는 정책이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장에서 나오는 대로 자사주 매입을 바로 소각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전반적인 상승장을 또 한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어떤 섹터가 될 것인가. 바로 이제 이 정책이죠. 정책에 의해서 종목구들이 과거에 지주사라든가 금융주가 올라갔듯이 앞으로 이제 지주사라든가 금융주가 또 한 번의 2차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 특히나 자사주 소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사주 소각이라는 것은 증권시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대주주의 기준이 50억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도 정부가 정책을 되돌리지 않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나 라는 것,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증시의 상승장을 이끌어내고 그것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겠죠. 지주사, 금융주, 특히나 이제 증권주들과 은행주 이런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좋겠고 그런 가운데 이제 새롭게 시장 전면을 부상하고 있는 일부 반도체라든가 여전히 원전주와 관련해서는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서는 약간은 새로운 이제 합작법이 설립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자는 측면이겠고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관련주 등 소외된 종목에 대한 어떤 수급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됐던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높여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코스피 지수, 자, 2200선, 2300선에 저점 찍고 강하게 올라갔는데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정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정부 정책이 다소 백스텝을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후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밀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랬던 시장이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고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증시가 회복한 것은 바로 정부 정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에서는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2단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시점이 8월 말이 될지 9월 달이 될지 아니면 멀리 10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 달에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9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9월 초가 본격적인 재반등세를 보이는 그 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지수 재반등에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9월에는 또 다른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그렇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주사, 금융주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고 여전히 2차 전지와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리뷰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키움증권입니다. 어제도 금융주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강했어요. 키움증권이 벌써 그제 담았는데 6%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포인트는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자사주 소각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엔 주가 저점 찍고 올라갔고, 자, 그동안 이제 증권주들은 제가 재상승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높게 봤던 섹터들이겠죠. 업황 실적 호전과 증시 화랑에 따른 실적 호전, 여기다 저 PBR 그리고 주주 완화 정책에 따른 수혜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렸던데 결국에 저점 찍고 올라가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증권주가 얼마나 강력한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증권주들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아직까지 6배 정도 그리고 PBR 자체가 0.6배, 7배 정도를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수급 자체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은 이번 장세에서 또 한 번의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저는 뭐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훨씬 더 상승 모멘텀 자체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실적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우리는 증권주들, 키움증권 보유전력과 함께 저가 매수는 해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미리 보니까 오늘 가져오신 종목에 증권주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리뷰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최근에 횡보세를 보였고 오늘 2% 약세가 나왔어요. 네.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 기록했습니다. 전체로 시장 자체가 좋은데 주가가 밀렸던 이유가 이제 LNF라는 종목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청약을 앞두고 나서 위험 회피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신주인수권부 발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제 나왔던 재료고 주가에 많이 반영됐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펀더멘탈에서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그 자금으로 바로 이제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투자라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LNF 주가는 오늘 뭐 그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고 다른 종목들도 동반 하락했을 기록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LNF는 지금 양극재 관련 중에 가장 성장 대비율이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그 종목은 오히려 저점을 더 많이 찍고 곧바로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LG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도 무너진다라는 것보다는 말씀드렸죠. 갔다가 눌림을 주고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뭐 직전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거의 보기에는 거의 없고요. 대체로 200일평선 주시로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물량을 털어내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전략과 함께 하방 경직이 나고 반등이 시도가 될 때는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는 만큼 자, 2차 전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바닥을 찍은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저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드리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LNF에 대한 투자 전략도 조금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 눈여겨봐야 할까요? 내일장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신증권입니다. 네. 증권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증권이었네요.
대신증권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네. 수익률 참 많이 냈던 종목이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찍고 오늘 반등이 좀 강하지 않습니다. 키움증권을 가지고 오기 전에 뭐 대신증권을 먼저 가지고 오려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그 이유가 바로 일단 가격적인 측면도 있겠고요. 이 회사가 자사주 보유 비중이 한 20%가 높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자사주 비중이 많은 종목들, 부국증권이라든가 신영증권 같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겠죠. 이 정도도 2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강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증권주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은행주들도 그에 따른 수혜주들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은행주들은 외국인들의 지분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증권주들은 아직은 외국인들의 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외국인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겠고 네. 역시 이제 이 종목도 퍼 자체가 한뭐 8배 정도, PBR 자체 0.6% 정도 여전히 저평가됐고요. 증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호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과거에는 증권시장이 화랑일 때만 증권사들이 브로커리지 수입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는 증권사들이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IB 시장에서도 이 IB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아도 수익을 내는 게 바로 증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때문에 이번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벤트에 있어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증권주가 될 수 있는 만큼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고 바로 대신증권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자사주가 보유 비중이 많다는 부분들 이번에 실적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주가 반등의 어떤 모멘처럼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6% 강세였는데 네. 내일장에 바로 들어가면 될까요? 내일부터 들어가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재료가 이미 이제 일부 반영은 됐어요. 반영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어떻게 진짜 잘 추진되는지를 아마 지켜보는 그런 관망세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오늘 장대 한번 나왔습니다만 내일은 약간의 이제 음봉 내지는 약간의 마이너스권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장중 마이너스권세를 중에서 저가 매수를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27,400원을 고점으로 해서 약간 밀릴 때는 저가 매수 필요할 수 있고 보고 있고요. 자,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저가 24,000원 제시를 드리니까 길게 봤을 때는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주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고 대신증권도 지금 현 시점부터 매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증권주들은 증시와 무관하게 혼자서도 잘 갈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대신증권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공략 종목 두 번째는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최근에 호재도 있었잖아요. 많았죠. 네. 진짜 삼성물산이라는 종목도 참 오랜만에 들고 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그만큼 무거운 종목이어서 제가 이제 많이 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역시 이제 정부의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아직까지는 뭐 삼성물산은 다른 그 지주사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무거운 편이에요.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그룹이고 그리고 삼성그룹이 실질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 그동안 좀 약간 소극적이었던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그룹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좀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줄 수가 있겠고 삼성물산은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의 주주 구성에 있어서 최상단에 있는 그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주 회사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도시정비 사업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 도시정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익 자체가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뭐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성수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도 실적 증가세가 이제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실적이 좋아지고 또 그룹사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제 수주가 또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결국에 삼성물산의 실적이 앞으로 하반기 쪽에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그룹도 이제 삼성물산을 비롯한 삼성그룹도 원전 사업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원전 사업 쪽에서도의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룹사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단행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었던 만큼 삼성물산이라고는 종목들은 등치가 크지만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완만하게 반등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호재도 많고 모멘텀도 많은 것 같은데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자 삼성물산도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크게 올랐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올랐을 때 보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이 나올 때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중간 바닥 쳤고 이제 양봉이 나면서 전형적 N자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는 형태고 거래량까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후속 매수가 따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차트 패턴보다는 큰 흐름에 있어서 바닥을 찍고 움직인다라는 관점, 잔파동을 무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급하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고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가 필요할 겁니다. 자, 오늘 종가 16만 9,1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내일 정도에선 조금 마이너스 건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마이너스 건세를 위한 저가 매수 필요하겠고요. 목표가 19만 원 선, 손절가 15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물산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이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네. 이 마무리를 매니저님과 함께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제가 오늘은 좀 무료 방송을 진행했고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이 있어서 시장의 방향은 우상향인데 지주사,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런 재료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섹터가 조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적인 종목군들과 2차전지 오늘 밀렸는데 무사하지 마시고요. 2차전지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2차전지 쪽보다는 전략적인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종목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유망 종목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소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과 함께 내일도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소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